서울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죠. 20대 여성 김모 씨와 관련해서 추가 범행의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은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당시에 이 김 씨가요, 쓰러진 남성을 방치한 채 사건 현장을 떠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래주점 사장의 제지로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119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시간대 이 30대 남성과 함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주점을 찾았습니다. 이 노래주점 사장은 이 남성은 건장한 체격이었고 들어올 당시에 할인이 가능한지를 묻는 등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눌 만큼 멀쩡한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1시간 안팎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김 씨가 홀로 나와서 이 사장에게 같이 온 남자가 잠들었는데 일어나지를 않는다며 계산만 하고 먼저 나가도 되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만취한 일행을 남겨두는 건 해당 노래주점 영업 방침상 불가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장은 같이 온 사람이 있으면 같이 퇴실해야 한다면서 이 피의자 여성 이 김 씨를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장이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들어올 때만 해도 멀쩡했던 남자가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바닥에 뻗어 있었다며 심지어 이들이 주문한 술도 알코올 도수 7도 정도의 약한 술 2병뿐이었고 그중 한 병은 거의 마시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가 모텔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 남성들, 그러니까 피해자 남성들을 그대로 두고 홀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또 공개까지 됐었죠. 때문에 이번에 알려진 저 노래주점에서의 추가 범행 때도 혹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도망가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노래주점 사장에 의해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되니까 김 씨 직접 119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35분에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같이 술을 먹다가 어떤 오빠가 취했다. 계속 깨웠는데 술에 만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했는데요. 이에 119 상황실이 병원에 갈 상황이냐 아니면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김 씨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 집 주소를 아예 모른다. 병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 등으로부터 현장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나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를 먹여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요. 첫 번째가 바로 지난해 12월 14일 남양주 한 카페에서 기절한 20대 남성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월 24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노래주점에서 쓰러진 이 30대 남성. 그리고 세 번째 1월 28일 수유동 모텔에서 사망한 20대 남성이고 마지막으로 지난 9일 수유동의 다른 모텔에서 사망한 20대 남성까지 총 4명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거듭되면서 이 범행 장소가 점점 더 폐쇄적인 곳으로 바뀐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범행 장소의 특성을 짚어보면요. 1차 범행은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2차 범행은 카페보다 좀 더 폐쇄적인 노래주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숙박업소 방 안에서 벌어졌죠. 즉, 이 외부의 시선이나 개입이 차단되는 완전히 은폐된 장소로 이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기도 용이한 곳을 선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 김 씨가 의도적으로 범행 장소와 수법을 바꿨고 약물의 치명적 효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투약량을 조절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BS 노컷뉴스를 통해서 범행을 거듭하면서 일종의 시행착오나 좌절을 겪으며 점차 진화한 흔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오 교수는 김 씨가 자신이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주기도 짧아졌다. 피해 남성들에 대한 일종의 강한 통제욕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의자 김 씨의 SNS 계정이 유출이 됐고요. 또 거기에서 알아낸 이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식의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
여기에 더해서 김 씨의 외모를 평가하면서 감싸고 심지어 범죄를 두둔하기까지 하는 미화 논란 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김 씨의 SNS 계정 뒤늦게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 씨의 SNS 팔로워 수는 언론 보도 이후 꾸준히 늘면서 어제 11,000여 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지난 19일 240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약 45배나 증가한 셈인데요. 이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 네티즌들이 직접 신상 정보를 검색한 뒤 이 해당 계정에 접속해 사적 제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해당 SNS 계정은 어제 낮 12시를 전후해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가 긴급 체포된 지 2주 만이자 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지 6일 만입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체포하면서 이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이 추가 수사에 지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